자, 손실보상은 주제를 둘로 나눌 수 있겠고요. 하나는 강학적인 이론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손실보상의 가장 대표적인 법인 토지보상법 하나. 물론 후자가 훨씬 중요하죠. 토지보상법이. 우리도 그거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도 이론적인 거 한번 보면은 일단 뭐 개념은 당연히 아실 테니까요.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거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손실보상이고, 헌법 23조 3항이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되죠. 23조 3항의 해석 자체가 이론의 출제 포인트예요. 공공필요에 따른 공용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손실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에 따라 내 재산권이 사용 수용되는 것 같은 재산권의 어떤 특별한 침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행정작용이 적법할 것, 뭐 보상 규정이 있을 것, 이런 것도 문제되지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이 두 개예요. 물론 이것도 자주는 안 나오는 거지만. 자, 일단 그럼 어떤 국민의 땅을 공용 수용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필요라는 것이 헌법 조문에 따라 요구되는데, 수용인 개념 자체가 뭔가요? 안 팔겠다고 하는데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네 땅을 뺏어가는 거죠. 자,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공필요라는 요건이에요. 엄격하게 해석할까요? 아니면 느슨하게 해석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타이트한 거예요. 웬만한 공익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엄청 좁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좁냐? 방금 말씀드린 그 문장이요.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땅을 취득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만 공공필요가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쉽게 인정 안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요게 요즘에 좀 자주 나오죠. 이런 공공필요가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인정되는 걸 볼 때 이런 공공필요에 따른 수용 사용은 꼭 공공기관이 해야 된다. 사인이 할 수도 있다. 사인이 할 수도 있죠. 즉 사업시행자를 사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예요. 그럴지라도 사인이 사업시행자 될 수 있음. 즉 민간 개발 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꼭 지자체, 뭐 국토교통부, LH 등이 나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민간에다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크게 한탕에 처먹을 수 있겠죠. 그거를 막기 위한 관리 조치를 잘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고까지 말해주고 있기도 해요.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재산권에 특별한 침해 또는 특별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헌법적인 개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 시험과 관련되는 것 정도만 기억하실게요. 돈으로 가격 매길 수 있는 모든 권리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표현은 모든 경제적 가치 있는 공사법적 권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거 돈으로 얼마야 라고만 바꿀 수 있으면 전부 다 재산권이라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재산권 아닌 것들은 어떤 게 있냐? 문화적인 가치가 크다든지 뭐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만큼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데라는 단순한 기대라든지, 정확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재산권이 아니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지었다. 재산권이다? 아니다. 재산권이다예요. 왜요? 이런 무허가의 효과는 사법적으로 뭐니까? 유효니까 내 재산인 거죠. 비록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재산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는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실관계 판례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통 좀 빈출되는 게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 사건이죠.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 자,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간척사업 고시하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뭐 양식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갯벌에서 어떤 그 해산물을 채취하는 생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간척사업 한다는 고시가 떨어졌다. 그리고 곧바로 손실보상 청구한 사례예요. 손해가 났나요? 안 났나요? 아직 안 났죠. 공사 들어가서 기억하실 키워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만 너는 재산권에 침해를 입은 거지, 앞으로 얘가 공사에서 손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라고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한테 얼마 손해가 났는지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액수를 특정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게 좀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뭐 이 행정작용이 적법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요건으로 보상 규정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학적인 개념은 좀 있죠.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손실 보상이 가능할 것인가? 와 관련해서 뭐 직접 효력설, 위헌 무효설, 뭐 유추 적용설 등등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최근의 경향상 이런 학설까지는 물어보기 정말 어려워 보이니까요. 이런 거는 이 시간에 패스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그래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이랬던 이따가 보실 내용이랑 헷갈리기 좋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실게요. 자, 어떤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 한답시고 공익 사업을 한답시고 내 땅을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내 땅에다가 뭐 온갖 건축 자재 다 올려놓고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뒤늦게 안 거죠. 자, 그러면은 근데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얘가 수용 재결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나랑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내 땅에다가 그렇게 건물을 쌓아놓고 이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예요. 자, 우리 판례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막 사업 시행자가 무단으로 남의 땅 월세 안 내고 쓰고 있네.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니까 뭐가 된다고도 볼까요? 부당 이득이 된다고도 보고 즉 이렇게 민사상 다양한 원인을 기초로 해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 받아들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령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꼭 사업 시행자가 나랑 협의 거치지 않았고 재결 절차도 없었는데 이미 깔고 앉아서 쓰고 있다. 그럼 민사적으로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랑 구별하셔야 될 되게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직 사업 시행자가 공사 시작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 땅이 사업 시행 지역에 편입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공사 시작 안 한 거예요. 지금 여기랑은 좀 다르죠. 여기 이미 실제로 공사를 시작해서 나한테 월세 상당에게 손해를 입혔던 케이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 시작 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보상금 소송을 걸었다.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말라고 토지보상법에서 먼저 협의해라. 안 되면 재결 절차 거쳐라. 그래도 안 되면은 이의신청 걸든 행소로 오든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아직 공사 안 들어간 상태에서 곧바로 돈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특별한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딴 절차 싹 다 무시한 채 이미 공사 들어갔네? 그거는 당연히 민사상 불법 행위가 돼가지고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양자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리기가 좋아서. 자, 다음에 그럼 마지막 이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론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 5번이라고 할게요. 어떤 소송 걸어야 하느냐? 당사자 소송이냐 아니면 민사 소송이냐? 우리 판례는 과거에는 민사 소송으로 보다가 요 사실관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른바 하천법 사례부터 하천법 사례는 어떤 거냐?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가진 땅이 어느 날 지자체에서 야, 네 땅은 이제 이 우리 지자체의 하천이다. 네 땅이 아니다. 하천법에 따라서 그런 수용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걸 다투는 소송이 뭐냐? 당사자 소 정확하십니다. 이때부터 당소로 보기 시작했죠. 다만 여전히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 아니고 뭐 불법행위 부당이득 같은 건 다 민사인가요? 행정인가요? 다 민사죠. 이런 경우에 민사로 가기도 해요. 어쨌든 요때부터는 당소로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거 토지보상법에 적혀있는 무수히 많은 손실보상들 뭐 내가 수용돼 가지고 영업이 손실났다 내가 뭐 일자리 잃었다 뭐 이사 가야 된다 등등등등등등 전부 다 뭐죠? 다 당소예요. 이거는 아주 깔끔하죠. 이거는 그래서 요때부터는 주로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고 토지보상법은 예외 없이 다 당소니까 한 방에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론 파트 마치고